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는 오늘 오후 창원광장에서 시국대회를 열고 상남동과 정우상가, 대동백화점 세 방향으로 나누어 거리 행진도 펼치면서 대통령 퇴진을 외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창원 이외에도 김해와 진주, 사천 등 12곳에서도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따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박사모 경남본부는 오늘 낮 창원 용호동 정우상가 앞에서 박 대통령 퇴진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경남의 성난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 흔적 지우기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3.15 의거 기념관에 걸린 사진과 휴양지로 머물렀던 저도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맞선 희생의 넋을 기리는 국립 3.15 민주묘지. 기념관 입구에는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3.15 의거 희생자 유족회와 관람객의 거센 항의로 내려졌던 이 사진은 이틀 만에 다시 부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훼손하는 그런 정황이 포착이 돼가지고 인솔하게 생각했다 싶어서 당장 달았습니다. 3.15 의거와 관련 없는 박정희 정부와 현 정부의 지적을 소개하는 영상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주화 역사의 교육회장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라든지 또 박정희 정권의 치적을 홍보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을 강력히. 거제에서는 3년 전 박 대통령의 여름 휴가지였던 저도 반환 시민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 별장이나 군 휴양지 등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은 이유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사실은 많이 이제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이런 현실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많이 실망했지 않겠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이후 경남에서도 박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부산 LCT 비리 의혹과 관련해 1조 원이 넘는 대출 약정을 체결한 B&K 금융그룹에 대해 특혜 대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남은행 대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타 지역의 대규모 사업에서 터진 비리 의혹에 함께 구설수에 오르자 도민들의 시선도 싸늘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남은행이 LCT 시행사와 약정한 금액은 2,500억 원. 경남은행 부동산 대출 약정 가운데 가장 큰 금액입니다. 또 별도로 분양률이 낮을 때는 최대 3천억 원을 더 대출해주는 약정도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은행 내규 대출 한도인 5,800여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공시 자료를 보면 분양이 저조하면 은행의 재무 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경남은행이 이 대출을 결정한 것은 지난해 9월로 B&K 금융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 지 석 달 만입니다. 가지고 있던 LCT 시행사 지분 6%도 사업성이 불투명해 지난 2014년 처분했던 경남은행. 하지만 1년여 뒤 부산은행이 그룹 자회사 경남은행에 직접 대출 참여를 제안하자 제안서 그대로 심사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은행 측은 추가 대출 약정이 흔한 일은 아니라면서도 책임준공 시공사가 확보됐고 사업성이 좋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B&K 금융그룹도 같은 입장입니다. 여러 번의 사업자 평가를 거쳐서 적법한 절차에서 대출이 나갔다. 그 이상으로는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세환 B&K 금융그룹 회장 등 전현직 부산은행장의 골프 접대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특혜 대출 의혹이 제기된 상황. 의혹은 자회사인 경남은행을 포함합니다. 지난주 부산은행 대출 담당 임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검찰 수사가 특혜 대출 쪽으로도 향하면서 경남은행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김장철이지만 부쩍 오른 채소값 탓에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이런 이웃들을 위해 혁신도시 주민들과 이전 공공기관들이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공기관 건물 앞마당이 거대한 김장터로 바뀌었습니다. 푹 절인 배춧잎에 빨간 양념을 골고루 입히고
능숙한 손끝에서 순식간에 먹음직스러운 김장김치가 만들어집니다. 단합도 할 겸, 그리고 요즘 또 주위에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경남 혁신도시 내 다양한 주민자치기구들과 이전 공공기관 11곳이 합동으로 마련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주민과 직원 300여 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을 모아 2,0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같이 봉사도 하면서 같이 또 좋은 만남, 또 좋은 인연 그런 갖는 의미에서 우리 이웃들의 겨울 한철을 책임질 든든한 김장김치가 완성되고 차곡차곡 쌓인 김치는 결식아동과 장애인, 빈곤가정 등 350여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배추값도 오르고 또 김장 비용도 많이 드는데 사실 굉장히 힘든 가정들이거든요. 그 가정들이 겨울을 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남의 새 이웃이 된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주민들. 부쩍 쌀쌀해진 겨울의 문턱에서 작지만 큰 나눔의 의미를 실천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정부가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공공선박을 조기 발주하는 등 조선 해운업 회생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조선과 해운업의 사정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건데 계획대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초로 국내 조선소가 진수한 쇠빙 LNG 운반선입니다. 친환경 선박으로 한 척 가격이 3,50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LNG 추진선이 불황에 시달리는 우리 해운 조선업의 기회가 된다고 보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LNG 추진선 건조 관련 R&D 사업 집중 지원을 통해서 가스 연료 공급 장치 등 외국에 의존 중인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2020년부터 국제적으로 선박 연료의 환경 기준이 강화되면 국내 외항선 890척 중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248척, 즉 28%의 선박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내수 전망도 밝습니다. 세계 최초로 수지에서 건조하고 있는 LNG 벙커링 배설, 이제 앞으로 LNG 추진이 관심이 되니까 그 수주 척수도 늘 거라고 보고. 하지만 친환경 선박은 일반 선박보다 건조 비용이 10%에서 20%나 더 들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조선산업과 관련 기자재 산업 그리고 해운사의 경쟁력까지 강화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한편 정부는 3조 2천억 원 규모의 군함 3척을 올해 안에 조기 발주하고 한국 선박회사를 다음 달에 설립하는 등 조선 해운업 지원 방안을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오늘은 건조함을 달래줄 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점은 오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밤 늦게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비와 함께 종일 쌀쌀한 기분이 들겠고 일요일은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는 뚜렷한 비 예보는 없습니다.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상공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오후로 갈수록 점차 비구름으로 바뀌겠고 지리산을 비롯한 북서 내륙은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후 시간대 외출하신다면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 1도, 창녕과 의령 영하 3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거제 10도, 김해와 밀양 9도, 창원은 7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주 영하 3도, 거창은 영하 5도까지 떨어졌고요. 한낮에는 남해 8도, 진주 6도, 산청과 합천 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어제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기념식에는 아동위원과 아동시설,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관계자 등 350명이 참석해 아동학대 추방 결의문을 낭독하고 진주시청에서 진양교를 거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정문까지 가두 행진을 했습니다. 합천댐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섭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000억 원을 들여 합천댐 수면에 40메가와트급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2018년까지 세울 계획입니다. 합천댐에 만들어질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은 현재 최대 규모인 일본 사이타마현의 7.5메가와트급보다 5배 이상 규모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경남 지역 학부모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3.8점으로 최근 4년 사이 최고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조사 항목은 자녀 학력 향상과 인성, 진로 교육 등입니다. 지역별로는 남해군의 교육 만족도가 4.23점으로 가장 높고 김해시가 3.73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경남에너지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고 다음 달 예비 입찰 등을 거쳐 1, 2대 주주 지분 등 지분 100%를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너지는 지난 2월 주식시장 상장 폐지 뒤 꾸준히 제기된 매각서를 부인해왔습니다. 경남 동남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경남에너지는 지난해 매출 7,248억 원, 영업이익은 19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와 김해시 도시개발공사가 지역개발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김해 지역의 공공개발 사업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실무협의회 구성과 실질적인 사업 협력을 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사업 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도 공동으로 노력하고 도시개발 방향 연구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사무소가 공원 자원을 보호하고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경량 비행장치 운용을 제한합니다. 제한 대상은 초경량 비행장치 가운데 패러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 등으로 공원 전역에서 10년 동안 활용이 제한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이를 어길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네팔 신두팔 쪽 지역에 중학교 건립을 지원합니다. 박종훈 교육감을 포함한 네팔 방문단은 오늘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동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신두팔 쪽 지역으로 이동해 대비중학교 기공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경남교육청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원하는 대비중학교는 등록 학생 수가 216명으로 교실 신축과 도서관, 학교 기자재, 화장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동 지역 농특산물 판매액이 올해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동구는 올해 남이선 하동의 달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 특판전, 홈쇼핑 판매와 각종 축제 등에서 하동 농특산물 판매액이 100억 1,9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판매량 72억 7,700만 원보다 37% 늘어난 것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